자동 평균 셀 표시 형식으로 숫자 표현하기고요. 76페이지를 보시면 됩니다. 오늘은 자동 평균 기능을 이용해서 계산을 해볼 건데 사실 이것도 저번 시간에 했던 내용들이라 어렵진 않아요. 자, 예제를 좀 불러올 건데 엑셀을 열어주세요. 자, 파일에서 열기. 눈이 편한 엑셀로 들어가셔서 13차 실을 열어올게요. 자, 이렇게 파일 열려 있는지 먼저 좀 볼 건데 얘가 저장이 되어 있는 게 아마 7월달께 선택이 되어 있는 채로 저장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시트는 5월 시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예제랑 똑같죠? 자, 여기에서 이제 계산을 해볼 건데 요 가격 있는 데다 클릭해 주세요. 그리고 등호를 적을게요. 등호를 적으시고 일단 우리가 가격은 단가 곱하기 개수예요. 그래서 단가인 D2 셀을 클릭하도록 하겠습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셀 주소가 적혔죠. 여기다가 곱하기 표시를 표시해 주시고 별표, 그죠? 그 다음 개수인 E2 셀을 찍으세요. 그러고 엔터를 치시면 단가 곱하기 개수가 돼서 가격이 나오죠. 자, 78페이지 3번이에요. 우리가 이 가격을 구한 것을 밑에까지 쭉 계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가격이 들어있는 셀, 즉 F2셀을 클릭해 보시면 이 부분에 수식 입력줄에 아까 전에 찍었던 수식이 그대로 보일 거예요. 자, 요 가격 F2셀 밑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에 채우기 핸들 보이죠? 점. 요 점을 마우스 왼쪽 버튼을 누르시면서 밑으로 끌어내리도록 할게요. 그러면 값이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계산이 완료가 됩니다. 자, 여기 가격을 쫙 구했는데 그러면 5월 달에 얼마가 팔렸는지가 궁금한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 밑에 F22셀에 커서를 찍어주세요. 여기다가 요 가격의 총합을 계산을 해볼게요. 물론 등호를 적어서 가격 플러스 가격 플러스 가격 플러스 해서 여기 있는 값들을 다 더해도 되지만 그거보다 훨씬 더 편리하고 쉬운 방법이 있었죠. 자동합계 이용하겠습니다. 홈 탭에 보시면 오른쪽 부분에 여기 자동합계 있어요. 자동합계를 옆에 세모를 눌러주세요. 아, 이건 합을 낼 게 아니라 평균을 낼 거구나, 요즘에는. 그쵸? 그래서 자동합계 목록 단추를 누르셔서 평균을 클릭할게요. 그러면 이 가격들의 평균을 내볼 수가 있겠죠? 클릭. 그러면 가격 범위가 이렇게 반짝반짝 잡히면서 에버리지라는 평균을 구하는 함수가 나와요. 이 함수는 이 범위의 평균을 구하는 함수예요. 이대로 맞으면은 그대로 엔터를 치시면 값이 구해지게 됩니다. 지금 합계를 구할 게 아니라 평균을 구할 거였어요. 그래서 이렇게 계산을 해보았어요. 가격이 이렇게 표시되어 있는 것도 좋은데요. 일단 가격이 지금처럼 이렇게 표시가 돼 있을 때 얘가 얼마다라는 게 눈에 확 들어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셀의 형식을 회계 형식을 우리가 골라볼 거거든요. 일단 F열을 선택해 볼까요? F열을 선택하시고 홈 탭에 표시 형식이라는 그룹에 여기 일반 옆에 목록 단추 있죠? 여기를 눌러보세요. 그러고 회계라는 서식을 눌러보시면 이렇게 앞쪽에 원화 표시가 붙고 중간에 쉼표, 즉 천단위 구분교가 찍혀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0페이지 7번 할게요. 이번엔 여기 단가 부분에는 통화 형식을 줘볼 거예요. 그래서 디어를 선택하시고
표시 형식에 요 일반 옆에 세모 누르셔서 통화를 눌러주시면 단가에는 통화 형식으로, 가격에는 회계 표시 형식으로 설정이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이 두 가지가 비슷해 보이는데 약간 차이가 있어서 차이점만 좀 말씀을 드릴게요. 팁에 적혀 있는 내용인데요. 이 통화를 제가 조금 늘려볼게요. 디어를 눕혀보면은 통화 표시 형식의 경우는 이 원화 표시가 글자랑 붙어 있어요. 숫자랑, 그쵸? 그리고 회계 표시 형식으로 넣었던 이 가격의 경우는 약간 늘려보면은 원화 표시가 이렇게 앞쪽으로 떨어져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통화랑 회계가 모양새는 좀 비슷한데요. 약간 다른 점은 이런 부분이 조금 달라요. 자, 두 번째로 이 밑에서 그냥 제가 적을게요. 통화 형식의 0을 적었을 때는 이렇게 0이라고 표시가 돼요. 근데 회계 형식에서 0을 똑같이 적었잖아요. 회계 형식에서는 이렇게 빼기 기호로 나타나게 돼요. 그게 통화랑 회계가 조금 다른 점이에요. 요거는 책에 적혀 있는 거는 그냥 간단하게만 나와 있긴 한데 요 정도는 좀 알아야 될 게, 나중에 계산했는데 짝대기가 나온다고, 0이 나와야 되는데 짝대기가 나온다고, 요거 때문에 당황하시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한 번은 얘기를 해야 할 것 같아서 말씀드렸어요. 자, 얘는 다시 제가 지울게요. 딜리트. 자, 이번엔 80페이지 8번 설명할 건데, 여기 보시면 판매 날짜가 있어요. 이 판매 날짜를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표현을 하기 위해서 B열을 선택을 하고 홈탭의 표시 형식, 홈탭의 표시 형식, 여기서 목록 단추를 누르신 후에 자세한 날짜를 선택합니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몇 년 며칠 무슨 요일까지 이렇게 자세한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 나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제목 부분이 있긴 한데 왼쪽 정렬이 돼 있어서 예쁘지가 않죠. 그래서 A1셀부터 F1셀까지 이렇게 드래그해서 선택을 하신 후에 가운데 맞춤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가운데로 예쁘게 맞춰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열의 머리글과 F열 머리글 사이, 요 개수랑 가격 요 사이 있죠. 2열과 F열 사이, 여기에서 더블 클릭하면 2열이 좁아질 거예요. 2열이 지금 개수로 요 2열에 적혀 있는 데이터를 보면요, 개수라고 적혀 있는 두 글자가 제일 넓어요. 그래서 2열에서 더블 클릭하시면 2열에 맞게 셀 너비가 조절이 되다 보니 2열이 이렇게 좁아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10번인데요. C22셀부터 C22 여기다부터 마우스를 누르시면서 이 22셀까지 이렇게 세 칸을 선택을 하시고요.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누르면 이 세 칸이 하나로 합쳐지겠죠. 이대로 5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이라고 적겠습니다. 5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 자, 이렇게 적으면 완성. 자, 13차 시에 요 6월 시트로 넘어갈게요. 여기서는 지금 어떤 게 계산이 돼야 되느냐? 아까와 같이 단가 곱하기 개수로 해서 가격이 나와야겠죠? 그럼 가격을 구할 F2셀에 커서를 놓으시고 등호를 적어야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자, 여기서 단가에 해당하는 D2셀을 클릭. 그 다음에 곱하기 개수에 해당하는 E2셀을 클릭 하시고 엔터를 치시면 가격이 나와요. 이 가격이 나온, 즉 F2셀에 커서를 찍어 보시면 위쪽에 수식 입력줄에 수식이 보이죠? 이 수식을 쭉 복사할 거기 때문에 오른쪽 하단의 채우기 핸들, 얘를 밑으로 끌어내리면 지금 구한 계산식은 상대 참조 형식이기 때문에 밑으로 한 칸씩 내려가면서 이렇게 계산이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먼저 계산됐는지 제가 보고요. 이어서 볼게요. 자,
항목명 A1에서부터 요 A1 셀부터 F1 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래서 가운데 맞춤을 누를게요. 셀 표시 형식은 단가 디얼은 통화로 주랍니다. 단가를 선택해서 표시 형식을 홈탭에 여기 표시 형식 있었죠? 눌러서 통화를 주시고요. 가격 F열을 찍어서 얘는 회계 형식을 주래요. 클릭. 그 다음에 판매 금액인 F19 여기죠. 여기다가 자동 평균을 구하라고 하네요. 홈탭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 평균을 누르면 평균을 구할 범위가 나오고 이 범위가 맞음으로 엔터를 치시면 값이 나오겠죠? 그 다음에는 항목명인 C19에서부터 E19까지 범위를 잡아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여기다 6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을 적으시면 완성. 자, 7월로 넘어가셔서 아까랑 똑같아요. 항목명 A1에서부터 F1 셀까지 범위를 잡고 가운데 맞춤. 그럼 가운데로 맞춰졌죠? 셀 표시 형식의 단가 디얼을 선택하셔서 홈탭의 표시 형식의 값을 통화로 주래요. 통화. 그 다음 가격인 F열을 찍고 이번에는 홈탭의 표시 형식의 값을 회계를 클릭. 그 다음 평균 판매 금액인 F19셀을 찍어주시고요. 홈탭에 자동합계 옆에 세모 여기서 평균을 누르면 자동 평균이 나오겠죠? 에버리지로 값이 나왔으니까 엔터. 그 다음 항목명인 C19에서부터 E19셀까지 범위를 잡으시고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하면 이렇게 합해졌어요. 여기다 7월 하루 평균 판매 금액. 자, 이렇게까지 적으시면 됩니다. 오래간만에 또 어제 안 했으니까 오늘도 해봐야 되겠죠. 안 그러면 잊어버려요. 그죠? 자, 저장을 할 때 그대로 저장하면 안 돼요. 원본을 불러와서 수정본을 저장하는 거니까 파일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하기입니다. 경로는 본인 USB 꽂아놓은 거 있죠? 없으시면 지금 얼른 꽂으세요. 그럼 본인 USB가 여기 내 PC에 보면 있을 거예요. 아니면 바로 여기 뜨면 요거 누르셔도 돼요. 그리고 내 PC에서 들어가셔도 바로 여기 보일 거니까 그렇게 고르셔도 되고 혹시 이 목록에 본인 USB 보이면 그거 바로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엑셀 연습이란 폴더 저번에 만들었었잖아요. 여기다 따닥 해서 그냥 13샷이란 이름대로 저장할게요. 저장. 중간중간에 저장하는 이유는요. 이걸 다시 불러다가 작업할 건 아니지만 까먹을까봐 우리 까먹을까봐 저장하는 거예요. 익숙해지도록. 그러니까 꼭 저장해야 된다는 아닌데 가급적이면 해보세요. 저장을 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자, 요거 잘 되신 분은요. 14차시 파일을 불러올게요. 파일에 열기. 예제는 저희 USB 안에 눈이 편한 엑셀에 14차시를 불러오시면 돼요. 따닥. 아까 전에 했던 건 그래도 우리가 예전에 했었던 내용인데요. 이 정렬하기는 사실 아마 처음 들어갈 거예요. 근데 어렵진 않아요. 자, 여기 보시면 이용일이 뭐 2015년 5월달 뭐 언제 이렇게 이용한 게 있네요. 파리바게트 신대방 삼거리역에서 장보기 본 거, 복돌이 뭐 장보기 이렇게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내가 정렬을 해볼 때 이 승인 금액이 보면은 어떤 건 9,000원, 어떤 건 76,000원, 어떤 건 11만원 이렇게 다르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격대를 내가 낮은 거부터 보겠다 또는 높은 거부터 보겠다 이럴 때가 있죠. 그쵸? 예를 들어서 내가 어떤 학생들 점수를 매겼는데 점수가 제일 높은 사람부터 보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점수가 제일 낮은 사람부터 보고 싶을 때가 있을 거예요. 언제 그럴 때가 있을 거냐면 혹시 뭐 사회복지 쪽이나 그런 곳에 가보면요. 기관에 가보면 어르신들 등급을 매겨요. 무슨 어떤 사건, 어떤 그런 점수를 매기는데 그 점수에 따라 등급을 매겨야 되다 보니까 순서대로 정렬을 해놔야 되거든요. 그럴 때 정렬을 꽤 쓰게 되겠죠. 은근히 쓸 일이 좀 많아요. 그래서 알아두시는 게 좋아요. 자, 어쨌든 지금 정렬할 건 승인 금액을 기준해서 정렬을 할 거기 때문에 승인 금액이 들어있는 D 뭐 2셀이나 뭐 D1셀이나 어쨌든 D열을 이렇게 찍으시면 돼요. 책에서는 D2셀로 했으니까 저도 D2셀을 찍을게요. 자, 이렇게 선택을 하시고 홈 탭에 보시면 편집이라는 부분에 정렬 및 필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숫자 오름차순 정렬을 하면은 이렇게 오름차순은 뭐냐면 1, 2, 3, 4 순이에요. 그러니까 제일 밑에 제일 높은 값이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으로 배치가 되는 건 작은 게 먼저 배치가 돼요. 오름차순은 1, 2, 3, 4순. 그럼 내림차순은 뭐예요? 반대로 5, 4, 3, 2, 1. 그럼 내림차순으로 만약에 정렬 및 필터에서 설정을 하게 된다면 이번엔 값이 제일 높은 게 위쪽으로 오겠죠? 이런 뜻이에요. 책에서는 오름차순을 했으니까 오름차순을 눌러주세요. 자, 두 번째. 이번에는 항목별 부분합을 구할 거예요. 그래서 항목으로 좀 정렬을 해볼게요. 부분합을 하실 때는 반드시 정렬을 하고자 하는 것대로 정렬을 먼저 맞춰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요거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한 개만 더 추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어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이게 좀 설명하기가 얘가 좀 애매하긴 한데 구분별로 정렬하고 싶은 거예요. 장보기끼리, 교통비끼리, 의료비끼리 이렇게 정렬을 하면서 그 안에서 같은 교통비라면 승인 금액이 작은 거부터 위로 배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도 있겠죠. 그거까진 얘가 설명은 안 돼 있어서 여기서 그냥 제가 추가로 얘기하자면 데이터에 보시면 정렬이란 메뉴가 따로 하나 더 있어요. 데이터의 정렬이라는 부분이 아까 여기 홈에서 정렬 및 필터랑 같아요. 근데 여기 사용자 지정 정렬로 나와 있는 게 아까 그 정렬 및 필터라고 보시면 돼요. 얘랑은 똑같은 거예요. 데이터의 정렬로 갔을 때 이렇게 창이 뜨죠. 제가 원하는 거는 일단 구분별로 먼저 정렬을 하고 싶어요. 그럼 정렬 기준을 구분으로 맞춰요. 그리고 정렬할 때 오름차순은 가나다 순이고요. 내림차순은 반대 순이에요. 그럼 난 가나다 순으로 정렬하고 싶으면 구분별로 오름차순 정렬해라 이렇게 주시면 돼요. 근데 같은 교통비 중에서는 나는 값이 작은 걸 위쪽에다 배치하고 싶다 라고 한다면 이땐 기준을 하나 더 추가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구분별로 정렬을 하는데 같은 구분일 때는 승인 금액이 작은 게 1등으로 나오게 해라 이렇게 해서 확인하면은 교통비, 뭐 복도리, 의료비 해서 구분별로 먼저 정렬이 되죠. 그러면서 같은 구분 안에서는 승인 금액이 작은 게 더 앞쪽으로 나오게 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정렬은 이런 식으로 2차 정렬, 3차 정렬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 이렇게 보는 거죠. 지역별로 정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노인, 어르신분들을 예를 들어서 광진구 사는 사람, 중랑구 사는 사람, 모원구 사는 사람 이렇게 있겠죠. 그런 사람들을 구별로 먼저 정리를 하고 그 구에서 나이 순으로 또 배치를 하고 싶다든지 이럴 때가 있잖아요. 그럼 그 나이 중에서도 보면은 이제 점수가 높은 사람이 1등으로 나오게 이런 식으로 배치하고 싶을 때가 있죠. 그럴 때 지금처럼 이렇게 2차 정렬 또는 3차 정렬까지도 활용하게 됩니다.
어떻게 이해 좀 되세요? 책에서는 여기까지 안 나왔어요. 왜냐면 이건 진짜 기초책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기초를 알아도 일단은 실무적으로 활용하실 때 이 정도까지는 또 쓸 수가 있는 부분이다 보니 제가 조금만 더 수준을 높여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렇게까지 어려운 내용은 아니라서 얘기를 드렸으니까 좀 참고해 주세요. 자, 일단 그럼 저희는 다시 2번으로 넘어가서 작업 계속 할게요. 자, 이번에는 항목별 부분합을 구하고 싶대요. 그래서 부분합을 구할 항목인 구분 항목의 C2셀을 선택하라네요. 자, C2셀을 찍어주시고 홈탭에 편집, 홈탭에 편집에 정렬 및 필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텍스트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아까처럼 가나다 순으로 정렬이 됐겠죠? 이미 아까 사실 했었어요, 요거는. 그죠? 자, 이제 85페이지 3번 부분합 설정하기 들어갈 거예요. 데이터 탭에, 여기 데이터 탭에 윤곽선이라는 그룹이 있어요. 부분합이라는 건 뭐냐면 그 말 그대로 부분끼리 합을 내는 거예요. 아까 구분별로 정렬을 시켰잖아요. 그러면 교통비끼리 합을 내고 싶고 의료비끼리 합을 내고 싶고 장보기끼리 합을 내고 싶은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해되시죠? 그래서 먼저 부분합을 하기 전에는 반드시 정렬을 먼저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아까 데이터에 정렬을 했고, 그죠? 아까 여기 홈에서 여기 정렬 필터 정렬을 했고요. 자, 데이터의 부분합으로 온 거예요. 여기선 그룹화 항목의 요 목록 단추를 누르시고 조금 전에 아까 뭐로 정렬했어요? 구분으로 정렬했죠. 그래서 이 부분을 구분으로 맞추세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구분별로 승인 금액의 합을 내겠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확인을 눌러보시면 교통비별로 합이 나오고 복도리별로 합이 나오고 의료비대로 합이 나오고 의료대로 합이 나오고 장보기대로 합이 나오고 취미대로 합이 나왔죠? 칸이 좁다 싶으면 좀 넓히면 돼요. 자, 여기까지 한번 뽑아보세요. 결과가 나왔죠? 그러면 이제 구분 항목별로 부분합을 알 수가 있는데 왼쪽에 보시면 1, 2, 3 이렇게 요약이라는 게 생겨요. 뭔가 이렇게 나와 있는 이 부분은 여기 이제 3번의 경우 다 펼쳐져서 보이는 거고요. 2번은 그룹끼리, 1번은 총합만 이런 식으로 모아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플러스를 누르면 마이너스가 되면서 항목을 열어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서 부분합 부분만 보는 것도 가능하세요. 자, 86페이지. 이번엔 이 부분합을 제거하고 싶습니다. 부분합 넣었던 걸 없애고자 할 때는 아까처럼 데이터 탭에 윤곽선이란 그룹에 있는 부분합을 클릭해요. 그리고 이 부분합을 제거할 거니까 모두 제거를 누르시면 부분합이 제거돼서 다시 원래 표로 나오죠. 여기까지 한번 확인해 보세요. 자, 내가 만약 구분을 오름차순 정렬할 거라면 구분을 클릭하세요. 구분에 있는 셀을 그냥 클릭하시면 돼요. 그리고 홈탭에 정렬 및 필터에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구분별로 의료비, 장보기, 취미 이런 식으로 정렬된 거 확인되시죠? 자, 그러고 나서 부분합을 할 때는 데이터의 부분합. 아까 정렬한 게 구분으로 정렬했죠. 그래서 그룹화 항목을 구분으로 맞춰주시고요. 그 다음에 승인 금액의 합을 낼 거니까 그대로 확인. 그러면 구분별로 승인 금액의 합이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구해보세요. 이번에는 14차시 시트 3으로 갈게요. 가맹점명 항목을 오름차순 정렬한 후에 부분합을 구하래요. 그래서 가맹점명에다 커서를 찍고요. 홈탭에서 정렬 및 필터 오름차순 정렬하면은 A마켓, 땡땡 주유소, 대성슈퍼 이런 순서로 배치가 됐을 거예요. 자, 이렇게 놓고
데이터의 부분합. 그룹화할 항목은 아까 정렬한 게 가맹점명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룹화할 항목은 가맹점명으로 선택하시고 승인 금액의 합을 구할 거니까 그대로 확인. 그러면 장보기끼리 땡땡 주유소 교통비끼리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이 땡땡 주유소가 이렇게 나눠진 이유가 궁금하신 분은 이 땡땡 주유소가 하나는 띄어쓰기가 없고요. 하나는 뒤에 띄어쓰기가 있어요. 그래서 나눠진 거니까 참고해 주세요. 자, 여기까지 다 하신 분은 조금 쉬셨다가 이따가 15번 예제 또 진행을 할게요. 파일을 열기, 15차시 불러와 주세요. 15차시 불러온 거 확인하고 수업 들어갈 거예요. 차트라는 거는요, 그래프로 예쁘게 만들어지는 게 이제 차트라고 하는데, 엑셀에서 입력한 수치들로 차트를 만들게 되면 수치를 분석하고 이해할 때 더 많이 도움이 되겠죠. 그래서 수치로 그냥 적혀 있을 때는 얘가 더 높은지 얘가 더 높은지 바로 한눈에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이제 그래프로 표시를 해주는 거, 그런 걸 차트라고 해요. 자, 15차시 파일을 불러 오셨는데 지금 좀 전에 우리가 활용했던 부분합기 지금 설정이 돼 있어요. 그쵸? 여기서 2번을 누르면 부분합 되어 있는 것들만 나와서 보인다라고 아까 얘기 드렸었죠? 그래서 2번을 클릭해서 부분하는 항목만 나타나게 만들어 보세요. 그런 후에 89페이지 2번이에요. 부분합 항목인 C4셀에서부터 마우스를 D27셀까지 이렇게 범위를 잡아주세요. 그리고 삽입에 차트 그룹에 있는 원형을 눌러서 3차원 쪼개진 차트, 3차원 쪼개진 원형 요거를 눌러주시면 이렇게 쪼개진 원형으로 차트가 나와요. 90페이지 3번이에요. 차트 도구에 여기 위에 보시면 차트가 선택되어 있을 때 차트 도구라고 떠요. 디자인 탭 여기 위치라는 그룹에 차트 이동 있어요. 그러니까 제일 오른쪽에 차트 이동 있어요. 이걸 눌러주시면 차트 이동 대화 상자가 나옵니다. 여기에서 새 시트를 선택하시고 여기 시트 이름을 혹시 주고 싶으시면 적고요. 지금은 그냥 할게요. 확인. 그러면 차트 시트가 이렇게 새로 만들어지는 걸 확인할 수가 있어요. 자, 차트를 이렇게 새 시트로 만들었고요. 이번엔 90페이지 4번이에요. 차트 도구 탭에 디자인 탭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는 메뉴가 있어요. 자, 이 차트 도구의 디자인은 뭐냐면 이 차트의 전체적인 어떤 모양을 변경하거나 할 때 디자인 탭을 이용하는 거고요. 이 차트에 예를 들어서 제목만 적고 싶다든지 이렇게 구성 요소를 바꿀 땐 레이아웃으로 설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서식은 뭐 색깔이라든지 이런 거 바꿀 때. 그래서 일단 지금은 디자인에서 차트 레이아웃 그룹에 있는 요 자세히 보기를 누를게요. 그래서 레이아웃 4번을 선택해 주시면 이렇게 레이아웃 4에 맞게 어떤 요약 정보들, 이런 레이어들이 생기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거 레이아웃 4번 누르면 이렇게 바뀌어요. 자, 우리가 이렇게 차트 데이터에 레이블이 생긴 것을 확인할 수가 있었어요. 이제 차트 위에 제목을 넣고 싶어요. 여기 위쪽에 제목을 넣고 싶어서 차트 도구의 레이아웃이라는 탭을 눌러보세요. 여기 레이블이라는 그룹에 차트 제목을 누르시고 차트 위를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차트 제목이 위쪽에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 이 부분을 범위를 잡아서 이제 5월 항목별 지출 내용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시면 돼요. 자, 여기 테두리 있죠? 요 5월 항목별 지출 내용의 요 점선 테두리 부분을 찍으세요. 그리고 92페이지 7번입니다. 차트 도구의 서식 탭에서 보시면 이쪽에 워드 아트 스타일이라고 있어요. 이 워드 아트 스타일의 목록 단추 요거를 눌러주시고요.
그라데이션 채우기 주황 강조 6 안쪽 그림자 요 형식을 누르시면 서식이 바뀌었죠? 그런 후에 홈탭의 글꼴에서 여기 크기를 28로 글씨를 크게 만들면 이렇게 글씨가 커졌어요. 얘네들 보면은 그냥 여기 있는 요 면만 있으면 얘가 얼마나 금액이 되는지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금액을 표시한 걸 레이블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레이블을 한번 설정해 볼 건데, 일단 데이터 레이블 한 개 아무거나 찍어 주시면 전체 그 데이터 레이블들이 선택이 될 거예요. 이때 홈탭의 글꼴 그룹의 글씨 크기를 14를 주시면 글씨가 14만큼 커집니다. 그리고 레이블을 한 번 더 선택하시면 해당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좀 보기 불편한 거, 얘를 끌어다 이렇게 위로 올리면 이렇게 보기 편하게 표식이 나오는 거 보이죠? 독도료 요약도 예를 들어 끌어다 이렇게 놓으면은 이렇게, 의료비 요약도 요 안에 있어서 불편하다 그럼 이렇게 끌어다 놓으면은 이렇게, 장보기 요약은 요 안에다가 놨네요. 얘는 의료 요약을 끌어다가 놓으면 이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레이블의 위치를 내가 원하는 대로 수정해 놓을 수가 있으세요. 여기 시트 2로 와주세요. 자, 부분 앞부분으로 다음과 같은 차트를 만들어 보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이렇게 부분합이 되어 있으면 2번을 눌러보세요. 그럼 의료비끼리, 장보기끼리, 취미끼리 모였죠. 범위를 잡아요. 합계를 빼고 잡아야 돼요. 이렇게. 그러고 삽입에 지금 만들 표는 세로 막대형의 원뿔형이죠. 클릭. 아, 원통형. 그쵸, 원통형이죠. 다시 범위를 잡는 거예요. 원래 책에서는 여기 데이터 부분만 잡기는 했어요. 근데 저는 요 구분도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그냥 여기 승인 금액도 나오게 하려고 일부러 이렇게 위에 구분 승인 금액까지 잡은 거예요. 총합계는 안 잡았고요. 이렇게 잡았죠? 삽입에 차트에 보시면 세로 막대형 세모 있죠? 여기 눌러서 원통형 중에 첫 번째 묶은 원통형을 클릭. 자, 이렇게 하셨다면은 이제 차트 시트로 따로 만들 거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의 맨 끝에 차트 이동이 있어요. 눌러서 새 시트 확인. 자, 이거를 이제 차트 레이아웃을 줄 건데요. 차트 도구의 디자인에 보시면 차트 레이아웃이라고 있어요. 여기에서 레이어 4번을 클릭해서 설정하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바뀌었죠? 그리고 차트 스타일은 옆에 차트 스타일에서 36번을 고를게요. 이렇게. 레이아웃에 차트 제목을 차트 위를 누릅니다. 그리고 요 제목 대신에 6월 항목별 지출 내용 이렇게 적어주세요. 글자 크기는 14포인트 줄였으므로 차트 제목 부분에 테두리를 찍고 홈탭에서 글자를 14포인트로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기 15차 시에 시트 3으로 가시고 여기서 이제 부분합을 이용할 건데 요 두 번째 걸 누르면 아까 구분별로 이렇게 승인 금액이 나왔죠? 다시 여기 구분서부터 총합계를 뺀 범위까지를 잡으신 후에 삽입에 이번에는 보니까 선이 꺾은 선형이에요. 그래서 꺾은 선형을 눌러요. 그러고 표식 있는 꺾은 선형을 누르시면 이렇게. 자, 여기서 요 승인 금액을 우리가 새 시트로 만들 거니까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이동하면 새 시트를 만들 수가 있었죠. 자, 세 번째, 차트 레이아웃을 5번으로 주라고 했으므로 차트 도구 디자인의 차트 레이아웃을 5번을 누르시면 5번 형식으로 바뀌었어요. 그 다음 제목은 이 부분에 제목을 드래그해서 7월 항목별 지출 현황, 그러고 이 제목의 글자 크기를 예제에서는 32포인트를 주라고 했으므로 32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요 내용이에요.